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경기도의회 9대 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연 내가 여기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꿈에 그리던 곳을 왔는데요.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성국장 하면서 도당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네.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곳에 와서 감회가 새롭고 또 책무가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 9대 의회에서 여성가족 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TV에도 나오겠지만 뭐 누리과정 문제부터 네. 시작해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특히나 와보니까 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돌봄과 관련된 직종들이 여성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처우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일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통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정체성에 맞게끔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육 문제도 그렇고 누리과정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에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죠.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통합 논의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합친다라고 통합 얘기가 많이 전에부터 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쨌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제대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연구과제나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평생진흥원하고 합치는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 문제도 역시나 저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그 적자폭을 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청소년은 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가 케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으로 다 저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경기도 복지여성실 등 이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쟁점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산하기관들의 사업들을 보고 또 과실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그 사업들을 보니까 너무 그 중복 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중첩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의 구조를 가져서 중첩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위탁 문제나 실제로 집적해도 되는데 직영이나 집적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청과의 관계, 민간인과의 관계. 우리의 상임위 자체가 대부분 다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간과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냈습니다. 네, 앞으로 논의가 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도에 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존은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봤던 것은 성인지 예산, 성별 영향 평가 뭐 이런 여성 평생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도 각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젠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좀 많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있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네. 일몰시킬 수 있는, 일몰해서 기간을 두어서 그런 것들은 다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시군별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안 쓰여질 때 페널티가 좀 주어질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평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담당자가 그냥 문서화하면 그 평가가 끝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기관장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예정입니다. 네, 정말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4월에 있었던 세월호의 영향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의정활동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